고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가장 불편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고 이 턱관절에 문제가 되면 웃지도 못하고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턱관절 장애인데 그럼 도대체 턱관절이 어디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턱관절이 어디냐고 딱 짚으면 솔직히 정확히 짚는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귀 앞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와 아래 턱뼈가 만나는 사이의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바로 이제 턱관절인데 이 턱관절은 이 다른 관절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좌우의 양측성 관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연결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관절은 유일하게 턱관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입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입을 이제 저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갈이 동작이 있다거나 이런 이제 평소에 이런 저작 습관이나 이의 움직임, 치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단 턱관절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턱관절 자체는 움직임이 자체가 원래 본래 위치를 잡고 빠져나왔다 들어나왔다는 관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역시 충격을 막기 위해서 턱관절에도 역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에 바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스크가 손상되는 그 과정에서는 막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손상이 한참이나 더 진행이 돼서 이 안에 염증성 부종까지 발생한 다음에야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턱이 아프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턱관절 주변으로 굉장히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숨 내에서 나오는 10번째 뇌신경인 바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미주신경이 우리 자율신경 중에서도 특히 부교감신경과 연결돼서 우리 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바로 이 미주신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 것입니다. 호소하시는 증상을 크게 보면 턱관절 장애는 결국 첫 번째, 통증이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나는 게 고민이실 겁니다. 자, 조금 나눠서 이제 치료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음식을 씹기가 어렵다. 무조건 한의원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증을 줄이는 데만큼은 한방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들로 이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를 통해서 우리 악관절, 턱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중요한 근육 관절들을 이제 풀어주는 게 일단은 기본이 될 것이고요. 결국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위치를 벗어나면서 마찰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 염증성 부종이라는 게 생겨서거든요. 바로 그 염증성 부종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약침 치료를 하면 통증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불과 한 3번에서 8번 이내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도 회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턱관절에서 이제 소리가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리라는 거는 결국은 부딪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전방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앞관절의 뒷벽과 이제 위에 있는 두개골 사이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교정적인 치료를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방에서는 이제 추나요법이고요. 그 교정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곳을 꼽는다고 하면 바로 턱관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바로 두개골과 경추 부위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게 턱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소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또 치과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치아 배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소리가 더 나고 덜 나고 좌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플린트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한의원에서도 이 스플린트를 진단 처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소리를 함께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턱관절 한 번 발생했다고 나중에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병도 알고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서 이 턱관절 장애를 일으켰던 근본이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바로잡는 교정하는 시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